오늘 저기 뉴스를 보니까 예. 국회에 작두가 등장을 했대. 그걸 포청천 알잖아. 포청천. 반다리코. 예. 대작두를 대령하라 아이고. 이런 거. 네, 예. 근데 왜 작두가 등장했나 봤더니 요게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임위원장 투표? 요게 방식이 다르다면서요? 뭐 작두로 뭐 이렇게 쓸고 뭐 그 손으로 다 일일이 표기하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작두가 등장을 했대는데 네. 오늘 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네.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퇴 촉구 결의안 굉장히 빨리 그 양반 모르겠다고 사퇴를. 그 양반 사퇴하면은 추미애일 텐데 추미애가 더 반갑지 않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우원식 부회장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또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원식 빼고 추미애 집어넣으면 국민의힘 앞으로 매우 힘들어질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올 다 그냥 한 번에 다 투표해가지고 상임위원장 다 뽑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가장 핵심이 우원식 그 부회장이 얘기했던 게 국회법이 우선이다. 관행과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법을 지켜야 법을 지키는 그 룰 속에서 관행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관행이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태업을 하는 게 누굽니까? 파업을 하는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자기들이 파업하고 태업해놓고 그 입법부의 수장을 보고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양아치라는 뜻이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과거에 한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국회가 쉬면 안 된다. 문호동 무임금 이런 얘기 자기들이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명확하게 국민들이 192대 108이라는 위치를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맞게 108명의 구조를 가지고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기들이 108명인데 거의 200명 이상인 것처럼 협상을 하면서 단연하라고 얘기하는 건 관행성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입법부가 정쟁만 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국회에다 신뢰를 추락시키게 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명분 쌓는 싸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거수기는 끝까지 거수기가 됩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최혜병 특검이 이제 또 법사위에 올라가고 또 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텐데 근데 통과시키면은 그 아마도 다시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오겠죠. 한 20여일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국회 밖을 나간 국민의힘이 그때 돌아와서 표결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하겠죠.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야 근데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그 비웃겠어요. 뭐야. 비웃어도 지금 비웃어도 막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고 만약에 안 온다. 안 오면 모수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통과되지? 그 본회의장 들어온 야당 의원들만으로 요게 이제 3분의 2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재표결이 돼도 통과되죠. 통과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지죠.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기 때문에 네, 안 네. 들어오면은 예. 제적 과반은 당연히 192명이 되니까 예. 자동 통과죠. 예. 그때 그럼 이제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는데 실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11대 7 지금 상임위원장 11명이 이제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선출이 됐는데 7명을 받고 싶어 합니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본심 108명의 국회의원을 7개라도 상임위를 가지고 오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예. 다 갖고 가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용산 눈치 보니까 당론으로 지금 당론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7개도 정말 안 받겠으니 너희들 상임위원장 선임하라 이 말은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용산에서 결정해주면 7개라도 받을 거고 용산이 결정 안 해주면 안 받겠다는 건데 그러면 안 받겠다 그러면 18개 전부를 네. 빨리 선임해서 가버려야 되는 네. 상황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더욱더 속도를 내서 국회법에 따라서 움직여라 네. 이런 말씀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이 싸움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구도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막 이렇게 피켓팅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여요? 이게 국민의힘이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민주당과 막 충돌하면서 크게 싸우는 것 같으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것만 피켓팅을 하는 것 같으냐 저는 후자 쪽이에요. 뉴스에는 막 삐진 모습들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 본심이 다
다르고 그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네. 결국에는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뭔가 자신들의 주장과 또 요구를 관철시킨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자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 운영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최상병 특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소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7개라도 빨리 상임위원장 배정해서 밀고 가버려야 된다. 그렇지. 이게 지금 전술적으로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기다릴 여지가 없어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여지가 없고 지금 이제 주요하게 국민의힘에서 뺏기고 싶어하지 않는 그 새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지들이 못해가지고 180밖에 못 받은 건데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에서도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집에 가서 아마 좀 엄청 욕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내가 국회에 그러려고 들어왔어. 맨날 시위하고 앉아있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네. 저는 아마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거의 귀족 같은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임위원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7개라도 안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과거처럼 한번 사례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싹 다 상임위원장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1대 초에. 예, 예. 21대 때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맛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캐비넷이 열릴까봐. 또 그다음에 당대표는 다 날라갔잖아요. 이준석이 날라가고 김기현이 날라가고 싹 날라가는 상황이고 그 날라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적인 쟁투로해서 날린 게 아니에요. 쟤는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위법적인 요인들 가지고 날렸거든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 집에 가서 아이씨 국회의원 진짜 해먹었지도 않네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정계원 대표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 국민의힘에서도 7개라도 나 받고 싶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다. 다수의 의견은 그렇다. 다수의 의견은 그렇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임위를 뭐 전부 독식해서 가져가면 이거 뭐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어떤 자기네들이 뭐 방법을 지금 찾아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 그렇게 나왔고 이 사안의 본질은 뭡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정 운영을 사실상 협치가 아니라 혼자서 알아서 이제 끌고 가는 이런 독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것이냐. 이게 민심의 핵심 아닌가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거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당장 대통령실에 있었던 거 하나하나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운영위 같은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상임위에서 통과해야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계속 제동을 걸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민심 반영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패스트 트랙 태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몇 달이 또 6개월 180일 또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확 밀어붙여 이게 속 시원하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용민 목사 얘기처럼 계속해서 거부권에 국민들 피로도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에 가면 여기는 패스트 트랙 태우지 말고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 갔다가 거부권 하면은 보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3분의 2 동의받는 절차로 재의결하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고 그때 민심이 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 맞아요. 국회법에 의해서 일정 따라서 너희들이 상임위원장 배분하라고 안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협상한다고 시간을 일주일 보름 뒤로 미루면 역풍이 진짜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대로 착각하지 마라. 그러고 상임위원장 7개 줄 때 빨리 받아라. 이 말은 정말로 저는 시의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죠. 받고 싶은데 대통령 눈치 본다고 못 받아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럼 깨끗하게 포기하고 18개 다 가져가서 의회 독재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맞느냐. 의회 독재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전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여야가 협상하고 타협하자고 가는 것이 맞느냐.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국회는 국회대로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라는 주문을 빨리 받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